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함, 또 불에 대한 정의감,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은 아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나라면 물러가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청코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코너에는 미래통합당 박민식 전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이자 전현직 제3의원 두 분의 날카로운 이슈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입니다. 이 대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되도록 윤석열 총장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함구령 속내가 뭘까요? 먼저 우리 여당의 조응천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뭡니까? 네. 자꾸 그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계속 그 이슈에 빠져가지고 계속 함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걸 예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가 남북 관계 경색 뭐 이런 현안들이 지금 산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 임명한 윤석열 총장을 두고 뭐 개별 의원들이 각자 저마다 개별적으로 우죽 성격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보면 결코 그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도움 안 되니까 거론을 안 하는 거다. 그런 짓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의 박민식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그 문맥 그대로는 이제 방금 우리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이해찬 대표의 속내는 우선은 뭐 좀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내로는 상당히 막 괘씸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잘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론 자체가 계속 이게 거론이 되니까 윤석열 개인을 뭐 시체말로 좀 키워준답니까? 또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매개로 우리 지금 풍비박산난 야당 진영이 오히려 결집하는 이런 근데 활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작전상 이번에는 윤석열을 좀 밉지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기다리면은 윤석열에게 최후의 일격을 갈 타이밍이 올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박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꽤 여러 번 내는 것 같아요. 뭐 윤미향 의원 논란, 금태섭 전 의원 논란, 이해찬 대표 함구령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전에 윤미향 의원 케이스나 금태섭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함구령이라는 것이 당내 지금 말해서 쓴소리하는 의원들에 대한 함구령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 대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렇게 함구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집권 여당인데 당풍이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의 입을 당대표 한마디로 봉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집권 여당의 당풍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라는 입장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예. 이번 윤석열 그 한구령은 이제 앞에 두 가지 케이스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전술적인 측면에서 정무적인 측면에서 좀 일단은 우리가 좀 정부 여당이 부담을 더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네, 조 의원님 앞에 두 케이스와 지금의 윤석열 함구령과는 좀 다른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당에 좀 부담스러운 거 더 얘기하지 마라라는 것과 또 이번 건은 그렇지는 않은 것,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여러 번 세 번 금태섭 윤미향 또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부터 함구령 내린 게 아니고 실컷 얘기할 거 다 했어요. 네. 웬만큼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나오니까. 예. 왜 우리 살면서도 누가 이렇게 말싸움 계속하면 중간에 이제 껴가지고 야 됐어 이제 그만해. 뭐 그 정도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예. 뭐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말하면 큰일 나겠다. 나 입 다물어야지. 예.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지 않냐. 예.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건 아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좀 그래도 저 레프리가 있어가지고 예. 야 이제 뭐 충분했잖냐. 그 정도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참 화제가 됐었죠. 이 두 사람 앞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통령 얘기니까 먼저 우리 조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서른 최고위원이 나 같으면 그만뒀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게 이 사건이 좀 커진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거치 뭐 윤석열 총장을 재신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임기가 주어진 네.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재심임을 했다 말았다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거치 발언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동안에. 거치 관련한 좀 발언이 있었어요. 아 그게 뭐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요 사실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처음 임명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 양반 저 총장 되면은 상당히 좀 와일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그것 때문에 욕도 좀 먹었는데 그때 저분들은 다 찬성했고 막 저분이 정말 공명정대하다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또 반대잖아요. 약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저 대통령께서 뭐 재신임했다 말았다 인기가 있는 총장을 그거 자체는 그것도 프레임입니다. 예. 대통령이 뭐 당신 그만둬라라고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네네. 최동욱 총장 그때 어떤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만뒀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기제 공무원 기관장을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 그냥 그만두게 하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장관 협심해가지고 사법개혁 이거 좀 제대로 해라. TF 있지 않냐. 합심해라. 라는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은 이 서로 협력하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니,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제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뭐 정부 여당 할 것 없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과 어제 뭐 검찰과 법무부가 협력해라라고 하는 말씀 그 장면을 우리가 오버랩 해보면은 어제 사실 발언은 상당히 원론적인 거에 그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뭐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라고 하든지 뭐 물러나라든지 뭐 전방위적인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검찰의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한 훼손 행위예요. 예. 그러면 1년 전에 그렇게 윤석열 총장 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 중립을 훼손하는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의 언동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셔야죠. 그 잘했다든지 아니면은 검찰 중립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말은 안 된다라고 엄하게 다 이러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말씀이었다. 네. 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중에 좀 큰 뿌리 하나는 한명수 전 총리 관련 사건, 진정사건 어디서 처리하느냐 두고 갈등을 벌이는 거잖아요. 일단 두 분 모두 검사 출신이시니까 일단 뭐 윤 총장의 생각과 추 장관의 생각이 다른 가운데 좀 최근에는 윤 총장이 조금은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일단 윤 총장의 태도 좀 옳다고 보시는지요? 조 의원님. 윤 총장으로서도 예.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불협화음이 계속 노정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묘수를 찾은 것 아닌가. 네. 좀 타협을 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박 의원님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어디서 처리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장관이? 저는 단순히 윤석열 총장 개인의 진퇴, 네. 거취 문제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법치주의라는 것이 우리 국가 정부 운영하는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 운용이 현실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제도입니다. 예, 예. 검찰이 정치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중립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예. 단순한 거취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처럼 그 법무부 장관이 사사건건 지금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왈가왈부하면은 검찰총장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은 한마디만 더 하면은 예. 이번 사건은 이미 다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감찰부에서 할 실익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것은 왜 감찰부에서 하려고 하느냐. 10년 전에 이미 끝난 한명숙 사건을 지금 와서 되살려서 한명숙 전 총리를 구명해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물론 본인이 현실적으로 고육지책으로 감찰부에서도 하고 인권부에서도 하라라고 결정을 했지만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기 직을 걸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스탠스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선택에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총장 거취 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끌시끌합니다.